배 끝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도는데 다시 갑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60년이 걸려요. 60년이 지나면 61년째 다시 갑자가 옵니다. 그래서 61년을 우리가 60년 지난 61년 생일을 뭐라 그래요? 회갑이라고 했습니다. 회갑. 그 갑은 이 갑을 말합니다. 갑자까지 시작해서 갑자로 끝났다. 다시 시작된다. 다시 돌아왔다 해서 갑자 회갑이라고 합니다. 61 생일을 회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처음 나온 시는 항상 처음 지지와 같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걸 양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양간은 지지 양지와 짝을 이루고 음간은 음지지와 짝을 이룹니다. 바뀌어가지고 갑사나 뭐 갑해나 이런 글씨는 없어요. 항상 지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은 양, 음은 음대로 짝을 지어서 갑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개 다음에 새로 갑이 왔을 때 여기서 지지가 12개이기 때문에 천간에 2개 짝이 없잖아요. 이런 글씨를 이제 여기 아까 술해를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걸 공망이라고 해요. 돌아가는 거 계속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한 파트 돌아갔을 때 짝이 없는 글씨 술에 그러니까 한 갑자년생이나 요런 사람들은 지지의 술해가 공망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나중에 시지 공망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자식이 없다든지 무자식이다 뭐 이런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공망 살짝 이제 맛배기만 보여줬습니다. 짝이 없는 지지의 2개는 공망이다. 그래서 60갑자는 갑자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60개가 되기 때문에 60갑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60년 지나면 그 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에 뉴스나 이렇게 늘 해마다 오면 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뭐 흥룡에 왔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냥 6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평생이 아니고 뭐 몇십 년 만에 이런 당연히 60년 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음양을 배우겠습니다. 음양. 사주팔자 공부할 음양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음양, 음양 먼저 하겠습니다. 음양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갓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은 음양 운동을 한다. 만물이 수축하고 힘을 축적하는 것이 음의 운동이고 수축하는 것, 깔아놓는 것 이런 게 음의 운동이고 그 축적된 힘이 팽창하여 다시 발산하는 것이 양의 운동이다. 우주와 자연의 모든 만물이 규칙적인 반복, 순환 운동을 하기에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삶 또한 음양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음양 운동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여 앞으로 삶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 운동은 정지 상태가 아닌 쉬지 않고 움직이는 형상이다. 우주 만물의 생사를 반복하는 순환 운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양이라는 거는 밖으로 펼쳐지고 드러나며 움직이고 튀어오르고 활동하는 동적인 상태의 모든 것을 칭하는 것이다. 그 성향은 외세, 지향적이고 그 모습은 크고 웅장하며 그 기상은 진취적이다. 음은 안으로 수축하고 감춰지며 멈추고 수렴하고 굳어버리는 정적인 상태의 모든 것을 칭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양과 이렇게 음양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양인지 음인지. 그래서 두 가지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어떤 물질적이든지 보이지 않는 어떤 기라든지 이런 기능에서 항상 양적인 게 음적인 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크게 양극화된다면 음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음양 말 그대로 음은 그늘이잖아요. 그늘. 양은 햇볕이죠. 햇볕. 주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음은 여자, 양은 남자. 또 음은
땅, 양은 하늘. 주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하면 나는 말하고 듣고 앉고 서고 밤낮 또는 아침 똑같고 이런 식으로 또는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쉽게 보면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뭐 피해자 가해자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모든 걸 통칭하는 거 물질이든 기운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운동이든 음양운동 뭐 이런 겉으로 드러나고 형상이 큰 걸 양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여지는 거 움직임이 많고 하는 걸 양이라고 그러고 그 반대적인 걸 이제 음이라고 해요. 수그러들고 보이지 않고 음지에 있고 약하고 강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약하다 양극화시켜놓은 거를 음과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남자 여자도 있고 부부로는 부인이로는 이제 양은 남편 뭐 이런 식으로 아들 딸 뭐 이렇게 모든 게 음과 양입니다. 그러나 음과 양이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음과 양은 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양만 있으면 그냥 양인 거 몰라요. 1등 혼자 1등이 존재하나요? 꼴등이 있어야 1등이라는 게 존재하죠. 반만 계속 있으면 그냥 그 반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낮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게 밤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음과 양은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이나 그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태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음과 양의 변화는 결국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양과 음은 같이 있으면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다. 같이 있으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라는 거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이 있는 거예요. 꼴등만 있을 수도 없어요. 혼자 달리면 달리기 잘 못해요. 둘이 달려 경쟁이 돼야 속도가 나고 이래요. 그래서 음양은 서로 조절 역할을 합니다. 경쟁자 역할도 하고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음과 양은 하나이면서 둘이 되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래서 부부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러나 기운은 양극화돼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디 다르다. 부부도 본디 달랐으나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우러지는 거죠. 그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이렇게 양극화되는 기운을 음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실생활에서 보면 모든 게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고도 어려운 게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이 정도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음과 양 넘어갑니다. 쉽죠? 잠올 정도로 쉽죠? 그 다음에 오해. 우리가 앞에 사주명리 배울 때 음과 양이 있어야 되고 아까 천간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오행. 사주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요소예요. 요소. 그래서 오행. 아까 음양운동은 우주에 또는 하늘과 땅에서 모든 운동이 음양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행은 음양운동에서 더 구체적으로 두 개만 나누니까 두 개로는 표현하기가 그래요. 남자, 여자 이렇게 아니면 밤낮 중간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그 여기서 분화된 게 그래서 음과 양에서 분화된 게 오행입니다. 오행 운동을 우리가 오행 운동 음양에서 변화되는 어떤 운동이 분화된 게 오행 운동이다. 그래서 그 오행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벌써 알아놨습니다. 어떻게
시작과 끝을 간장하는 우리가 아까 음양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하나이면서 줄이고 줄이면서 하나이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행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오행 운동이란 어떤 거냐? 양에서 음으로 갈 때 발산하죠. 점점 기운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커져가다가 어느 정점에서 점점점 시들어가더라. 그럼 이걸 좀 더 나눠보자. 어떻게? 5가지로 또 크게 한번 분류해보자. 그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해서 약간 미숙하지만 시작하는 어느 전까지를 우리가 주위에 보니 나무와 같더라. 그런 행동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차질 없이 쭉쭉 뻗어나가는 대명사를 찾다 보니 나무와 같더라. 그래서 그 대명사로 목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명사지 목에 나무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나무를 상상하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기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처음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기운을 목이라 하자. 그래서 오행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목을 오행 중에 1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스타트, 더 열정적이게 하는 모습이, 펼치는 모습이 불과 같더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적이고 뜨겁고 강렬한 불과 같더라. 그래서 화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너무 치열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시들기 위해서는 어떤 중립적인 기운이 또 필요해요. 양의 기운이 급속도로 발전하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중성자 역할에서 토라고 기운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는 양의 기운을 흡수해서 조절하고 또 식혀서 다른 기운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는 어떤 중성자의 역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운동으로 저층, 차층 어떤 여기서 열정적으로 일했다면 그 다음에 결실, 성과를 갖는 결실의 기운이 가을입니다. 가을. 여기 이제 계절적으로 목은 봄과 같고 계절적으로 시작하는 봄과 같고 화는 뜨겁게 강렬한 여름과 같고 그 다음에 가을로 봅니다. 금기운, 금이라는 어떤 단단한 결실을 갖는 금기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의 결실을 얻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봄으로 가기 위해서 씨의 형태로 가두는 수, 가장 단단하게 직결시키는 휴식의 계절인 겨울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한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생겨나는데 시작을 의미하는 봄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봄. 그래서 이 봄은 봄철에 성장하는 나무를 닮았다 해서 목이라고 했고요. 화는 여름의 불꽃처럼 성장,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토는 오행 운동의 중앙에서 화와 금의 양과 음을 조절하는 어떤 중성자의 역할로서 토를 항상 변함없는 땅을 닮았다요. 토를 가운데 놨고요. 금은 가을에 단단한 열매나 철, 바위를 닮았다요. 단단한 금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대표하는 대표성 글자입니다. 금이라고 쇠라고 고정시키면 안 돼요. 철, 바위 고정시키면 안 되고 쇠나 바위나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지만 이런 성분, 성질을 가진 기운을 가진 모든 건 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나 밤에 휴식을 나타내는 수로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면 휴식도 필요합니다. 화가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 양은 좋다, 음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해서 화가 있으면 좋다, 수가 있으면 안 좋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했다면 일만 하고 휴식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병들어 죽죠. 그런 것처럼 항상 어떤 오행의 기운들이 변제를 하면서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균형을 잡았을 때 이제 삶에 어떤 활발한 운동이 일어나지 화만 치열하게 있고 수만 있다. 휴식한다고 평생 노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화만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운동이 항상 목에서 화로 가고 화에서 토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수로 가는데 그 수가 다시 우리는 규칙적인 순환 운동이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목으로 가고 계속 음과 양과 오행이
끊임없이 1년 365일 돌고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듯이 이런 음양 오행의 운동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순환되고 이렇습니다. 짧게는 방관화, 쉽게 말하면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이 하면서 내가 죽고 또 내 자식이 태어나면서 또 그 자식이 태어나면서 계속 순환하는 게 우주운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행운동은 목, 화, 토, 금, 수다. 그래서 이거 목은 화로 가고 화는 토로 가서 토는 금을 가고 금은 수로 가고 다시 수는 다시 목으로 간다. 오행의 순환 운동이다. 오늘 오행까지 하고 다음 오행의 분류 해놨네요. 이 오행은 어떤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이 오행인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적용하기 쉽게 오행을 이렇게 7페이지 보면 오행에 분류되어 있죠. 우리가 시작하는 오행 첫 번째를 목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의 역할을 하는 토를 가운데 뒀고 그 다음에 금을 그 다음에 수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목은 뭐냐? 우리가 시작하는 어떤 어린아이를 인생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소년 또는 어린아이, 아기 뭐 이런 걸 어린아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화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년을 거쳐서 장년, 노년까지 이런 순서로 오행은 이렇게 순서로 간다고 했어요. 흐름이에요. 기운입니다. 시작해서 소멸해가는 과정입니다. 순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후했을 때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중년에서 장년, 노년에서 다시 애기로 태어나고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이거 깨닫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계절적으로 시작하는 기운이 봄에 계절적으로 봄을 말하고요. 화는 여름을 말합니다. 토는 중간중간 계절에 들어가는 한절기를 말하고요. 때로는 늦여름을 말하기도 하고, 금은 가을을 말하고, 겨울은 겨울을 계절에 줍니다. 계절에서 오행운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볼 때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계절성이 많이 나타나죠. 사주에서는 어느 계절 또 어느 시간 이런 것처럼 그 기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계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또 그 계절을 상징하는 게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도 많다. 그래서 또 아까 말한 청간의 오행 운동을 나눈다면 아까 갑을병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간은 목을 나타내는 갑을 목이라고 하고 화는 병정을 화라고 그랬습니다. 사주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갑이 먼저 나오고 목, 화, 토, 금, 수 그래서 10개로 나눴지만 오행 운동을 하기 때문에 5개씩 끊어서 합니다. 또 처음에 배웠듯이 음양, 양,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양음, 양과 양음 하고 그 다음에 오행 운동으로서 2개씩 나눠서 오행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그 다음에 토, 기, 금, 경, 신, 수에 임계를 줍니다.